5년만 기다리면 매달 받는 연금액을 36%나 더 준다는데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마치 평생 성실하게 일한 것에 대한 국가의 특별 보너스처럼 들립니다. 평생을 기다려온 안정된 노후를 향한 마지막 계단을 더 높고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약속 같죠. 그런데 만약 그 5년의 기다림 끝에 당신의 손에 쥐어지는 것이 더 많아진 연금 고지서가 아니라 암 진단서라면 이야기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오늘 영상 제목처럼 연기연금의 달콤한 약속 뒤에 숨겨진 지독하게 현실적인 함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한 평범한 은퇴자의 가슴 아픈 사연을 통해서 말입니다. 박철민 씨 67세. 그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온 계획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5년 전 월 13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그의 아내는 여보, 그냥 지금부터 받아서 우리 편하게 쓰는 게 어때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그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1년에 7.2%씩 5년이면 36%가 늘어나는 복리의 마법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 풍족한 노후에 대한 생각에 그의 결정은 확고했습니다. 드디어 5년 후 그의 연금은 월 177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통장에 찍힌 첫 연금액을 보며 그는 자신의 계획이 옳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그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날아온 통지서에 망연자실했습니다. 자녀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이제 지역 가입자로 매달 35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2022년 9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의 소득 기준이 연 2천만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박철민 씨의 늘어난 연금액은 연 2,124만 원. 불과 124만 원 초과로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겁니다. 그는 월 47만 원 더 받으려다 월 35만 원짜리 폭탄을 맞았다. 며 연금액을 다시 줄일 수 없냐고 하소연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비극은 그 다음에 찾아왔습니다. 그저 소화가 잘 안 된다고 생각해받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건강검진에서 위암 3기 진단을 받은 겁니다. 의사의 말이 귀에 윙윙거리며 맴돌 뿐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명확한 생각은 암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바보였구나. 연금액 몇 푼 더 받겠다고 버틴 지난 5년이 주마등처럼 스치며 스스로에 대한 분노와 자책감이 가슴에 차가운 쇠뭉치처럼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걱정스럽게 자신을 바라보는 아내의 눈을 차마 마주 볼 수 없었습니다. 은퇴 후 아내와 함께 작은 중고 캠핑카를 사서 전국을 여행하고 강원도 강가에서 낚싯대를 들이우려던 소박한 꿈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의 제2의 인생은 병원의 소독약 냄새와 집안의 무거운 침묵 사이를 오가는 고통스러운 셔틀 생활이 되었습니다. 수술 후 항암 치료의 부작용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입안에서는 늘 쇠맛이 났고 뼈마디마디가 납덩이처럼 무거워지는 극심한 피로감에 시달렸습니다. 스트레스와 고통으로 밥 한 숟갈 제대로 넘기기 힘들었고 병원비 고지서는 매달 칼날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특히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된 고가의 약값은 수입이 끊긴 그에게 엄청난 압박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찢어지는 듯한 복통에 잠에서 깼습니다. 아내가 당장 응급실에 가자고 했지만 그는 고통 속에서도 응급실 비용이 얼마더라 를 먼저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누워 병원까지의 거리가 아니라 비용을 계산하는 자신의 모습에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당장의 현금 흐름이 절실한 상황에서 5년 전 월 130만 원을 받았다면 최소한 건보료 부담 없이 치료비의 일부라도 꾸준히 충당할 수 있었을 겁니다. 더 많은 연금액을 받겠다는 선택이 정작 가장 돈이 필요한 순간에 자신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박철민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연기연금 뒤에 가려진 3가지 진실을 보여줍니다. 첫째, 연기연금은 당신의 기대 수명에 거는 도박입니다. 연기연금의 총 수령액이 정상 수령을 앞지르는 손익분기점은 대략 85세 부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노후 계획을 세울 때 얼마나 오래 살지에 대해서는 계산하지만 그 긴 시간 동안 얼마나 건강하게 살지에 대해서는 종종 잊어버립니다.
둘째, 치료비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암 환자의 87%가 비급여 치료비 부담으로 치료 중단을 고민한다고 합니다. 건강 위기 상황에서는 매달 들어올 연금 계획보다 당장 내 손에 쥔 현금이 훨씬 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현금 흐름이야말로 위기 상황을 버티게 해주는 생명줄입니다. 셋째, 배우자에게는 반쪽짜리 유산입니다. 국민연금공단 공식 자료에 따르면 연기 신청으로 늘어난 연금액, 즉 연 7.2%의 증액분은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 산정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 결정이 과연 우리 가족 모두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 자신의 장수의 외로운 베팅인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물론 연기연금이 무조건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교직원 연금을 받으시거나 작은 임대소득이 있는 등 별도의 안정적인 소득원이 충분하고 현재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과 무관하며 건강에 자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에게 연기연금은 노후 소득을 극대화하는 훌륭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박철민 씨와 이런 분들의 결정적 차이는 바로 플랜 B의 유무였습니다. 연기연금은 다른 소득원이 없는 사람에게는 외나무 다리가 될 수 있지만 넉넉한 안전망을 가진 사람에게는 추가적인 다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국민연금 수령 시기 결정은 단순한 산수 문제가 아니라 나의 건강 상태와 예상치 못한 위기 대응 능력을 포함한 종합적인 인생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4가지 현실적인 행동 지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당장 당신의 건강보험 자격 상태부터 확인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서류 확인이 아니라 내 노후 재정의 위험 관리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내가 피부양자라면 연기된 연금액이 연 2천만 원 기준을 넘지 않는지 반드시 계산해 봐야 합니다. 둘째,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만약 내일 당장 큰 병원비가 필요하다면 나는 감당할 수 있는가? 이것은 내 은퇴 계획에 대한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스트레스 테스트입니다. 이 질문에 즉시 답할 수 없다면 당장의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조기 혹은 정상 수령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셋째, 건강관리에 투자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돈 이야기를 했지만 건강은 단순히 내 자산 포트폴리오의 일부가 아닙니다. 건강이 바로 포트폴리오 그 자체입니다. 아무리 많은 연금을 받아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돈 관리에 쏟는 노력의 절반이라도 내 몸을 돌보는 데 투자해야 합니다. 넷째, 정기검진을 미루지 마십시오. 특히 50대가 넘었다면 국가건강검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아직 괜찮아, 바쁘다 는 핑계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당장 나의 다음 검진 일정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검진 계획을 세워 보십시오. 조기 발견이야말로 가장 확실하고 비용 효율적인 노후 대비책입니다. 정부는 우리에게 연 7.2%의 수익률을 약속합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우리에게 건강한 5년의 시간을 약속해 주지는 못합니다. 연 7.2%의 수익률은 숫자에 불과하지만 건강한 하루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숫자상의 이익만을 쫓기보다 예측 불가능한 삶의 위험 속에서 나와 내 가족을 지켜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가장 훌륭한 노후 계획은 숫자의 확실성이 아니라 삶의 불확실성에 대한 지혜로운 준비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노후 설계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희 채널에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